이번 동영상에서는 간호사의 윤리 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리 강령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니 꼭 기억하고 있고요. 윤리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직 집단의 구성원이 따라야 되는 윤리적 가치와 행동 규정입니다. 전문직 집단 구성원 전문인이 갖고 있는 윤리적 가치, 행동을 규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은 아닙니다. 이 윤리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직의 직업적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문직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사회에 공표했기 때문에 최소한 윤리 강령에 있는 내용은 준수해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해야 되겠죠. 네 번째는 전문직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최소한의 지침을 제공해 주는 거지 윤리적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답을 주거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최소한의 지침이라는 것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을 통해서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론이나 원칙, 규칙들을 적용해서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윤리 강령은 간결한 형태로 제정이 되어서 전문직 집단 구성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모든 상황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주지 않고 그냥 광범위한 윤리적 방향을 제시할 뿐이라는 것. 아까 최소한의 지침을 제공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리 강령은 고착되거나 그대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윤리 강령은 변화할 수 있는데요. 한국간호사 윤리 강령에서도 생명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이 생명의료와 관련된 의학 기술이 진보하면서 추가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윤리 강령은 한번 만들어지면 그것으로 끝 이런 게 아니고 사회 변화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간호사도 전문가로서 간호사 윤리 강령이 있는데요. 간호사 윤리 강령이 갖고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간호직에 들여오려는 사람들,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이죠. 이런 학생들은 스스로 교육과 성찰의 자료가 됩니다. 간호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학습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서 내가 그런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이렇게 성찰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간호직 내에 있는 사람들, 간호사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스스로 자가평가와 동료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나 스스로는 성찰하면서 윤리적인 간호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될 거고 다른 사람이 실제적으로 윤리적인 간호, 참 좋은 간호를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간호직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 대상자들이 될 수 있겠죠. 그들에게는 간호사의 윤리적 행위에 대한 기대 수준의 지표, 그러니까 윤리 강령에 있는 정도는 다른 사람들이 간호사에게 바라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최소한이에요. 최대한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못하는 간호사라고 하면 윤리적인 간호사라고 볼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호사 윤리 강령은 간호사들의 간호 행위를 안내하고 평가하기 위한 일반 원칙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해주고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 상황에서 직면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직접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론, 철학, 가치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윤리적인 최상의 대안을 선택하여 간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 윤리 강령에서는 간호직의 1차적인 목표, 가치를 명백하게 해서 간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국 간호사 윤리 강령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한국 간호사들의 윤리를 규정하는 강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간호사가 된다 그러면 이 간호사 윤리 강령에 있는 내용 정도는 알고 간호 행위를 해야지 되죠. 그리고 그건 최소한의 윤리적 행위를 위한 강령이라고 했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국 간호사 윤리 강령은 1972년 5월 12일에 처음 공포되었고요. 국제 간호사의 날에 윤리 강령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4차례 개정 끝에 현재는 5차 개정 아니죠. 작년 2023년 5차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고 여러분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5차 개정안에는 변화된 보건 의료 환경 내용을 반영을 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한국 간호사 윤리 강령은 서론과 강론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3개의 영역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작년에 신설된 항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간호사와 대상자 영역에 7번 항목에 인간의 존엄성 보호라고 하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인식하고 간호 대상자를 보호한다라고 명시되어져 있는데 최근에 인간 생명 관련해서 생명의료 기술이나 유전자 복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죠. 그럴 때에 간호를 할 때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 너머에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을 하게 될 때 인간 존엄성 보호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고 변화된 그런 가치를 넣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 서문은 간호의 근본 이념을 명시해주고 있죠. 서문의 내용에서는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인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인간 생명 존중 및 인권 수호에 대해서 간호의 근본 이념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호를 하는 근본적인 이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인간 생명 존중과 인권을 수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무엇인가 결정을 하고 간호를 수행해야지 되겠죠. 그리고 또 서문에는 간호사의 책무와 역할, 이 윤리강령을 제정한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호 대상자는 인간 생명의 시작부터 삶과 죽음의 전 과정에 있는 것을 대상자로 본다라고 했죠. 생명의 시작. 그러니까 언제부터예요? 태아에서부터예요. 그리고 간호의 목적은 건강을 증진하고 이거는 건강한 사람들이 더 건강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 예방은 질병에 걸릴 위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겠죠. 건강 회복은 아픈 환자들이 건강하도록 하는 거죠. 고통 경감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고통이 있는 것을 경감시켜주기에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간호의 목적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간호사의 역할은 그래서 간호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되고요. 간호 대상자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여 그들이 스스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간호사의 역할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윤리강령을 제정한 목적은 전문직 종사자로서 간호사의 위상과 긍지를 높이고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제정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 5차 개정에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간호의 근본 이념을 보다 명료화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전 개정에서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존중하는 것이 간호의 근본 이념이라고 하였다면 이것을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인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기본권보다 좀 더 큰 범위의 내용으로서 간호의 근본 이념을 명료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호사의 책무가 인간의 전 생애임을 표현하였는데요. 4차 개정에서는 인간 생명의 시작으로부터 끝에 이르기까지였다면 인간 생명의 시작부터 삶과 죽음의 전 과정에서라고 하고 인간의 전 생애가 간호사의 책무가 미치는 범위임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호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여 자기 선택권이라고 하는 용어를 자기 결정권이라고 바꾸었습니다. 강론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5번이었던 취약한 대상자 보호는 지금 취약한 간호 대상자 보호라고 해서 간호를 대상자 앞에 넣었고요. 9번 항목은 전문적 활동이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브로드하게 전문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에서 정책 참여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항목은 10번 항목이 된 이유는 원래 7번 항목이 하나 새로 생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11번 항목은 안전한 간호 제공이었는데
안전을 위한 간호로 변경되었고요. 14번 대상자 보호는 15번 간호 대상자 보호라고 해서 간호를 앞에 넣어서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5번 항목이 생명과학기술과 존엄성 보호였었는데요. 이 부분은 추가된 7번 항목인 인간의 존엄성 보호와 그리고 16번 항목의 첨단 생명과학기술 협력과 경계로 구분하여서 간호사와 간호 대상자 영역에도 생명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인간 존엄성 보호 영역을 포함하였고요. 16번에는 간호사 협력자로서 첨단 생명과학기술에 협력도 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대상자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대상자 입장에서 살펴보겠다는 경계도 넣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체 개정, 지금 현재의 간호사 윤리 강령이죠. 간호사와 대상자 영역이 6개 항목이었었는데 하나 추가되어서 인간의 존엄성 보호가 추가되었죠. 7개 항목이 되었고요. 전문인으로서 간호사 의무는 6개 영역인데 전문적 활동이 정책 참여로 더 명확하고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간호사 협력자 영역의 3개 항목이었는데 16번 항목이 첨단 생명과학기술 협력과 경계라고 대상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첨단 생명과학기술의 진보에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대상자를 위해서 대상자 이익에 최선이 되는 방향으로 만약 필요하다면 경계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알 수 있어야 되겠죠. 특히나 간호사와 간호 대상자 간의 영역에서는 평등한 간호를 제공하고 대상자의 개별적 요구를 존중하여 간호를 해야 하며 사생활 보호 및 비밀을 유지하고요. 대상자의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취약한 간호 대상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환경을 구형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한다는 것 매우 중요하죠. 이것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인으로서 간호사의 의무는 간호사라고 하면 우리가 스스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8번에 그래 간호 표준을 준수해야 되고요. 교육과 연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호 관련 정책에 참여해야 되고요. 정의와 신뢰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안전을 위한 간호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품위를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의 협력자 영역에서는 관계윤리를 준수해야 되겠고요. 협력자와 일을 할 때 더 우선적인 것은 대상자의 보호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28일에는 한국간호사윤리선언과 윤리지침도 개정을 하였는데요. 윤리선언은 2006년 한국간호사윤리선언이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윤리강령보다 나중에 윤리선언이 제정이 되었고요. 2023년 2월 28일 2차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내용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지킴으로써 국가와 인류 사이에 공헌하겠다라고 하는 숭고한 사명을 국민들에게 공포하는 것이고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안녕 추구를 간호사로서 삶의 본분으로 삼고 이에 대한 실천을 다짐하고자 제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윤리지침은 2007년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이 제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의 내용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좀 더 구체화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023년 2월 28일 2차 개정이 진행되었고요. 윤리강령, 윤리선언의 기본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간호 대상자의 권리와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간호사의 보호 활동이 있어야 되겠죠. 간호윤리 강령에 제시된 간호 대상자의 권리, 이것은 간호사와 대상자의 윤리 강령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7개라는 걸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호사와 대상자의 윤리 강령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은 사실상 보면 간호 대상자의 권리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평등한 간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호 대상자는 국적, 인종, 종교, 사상, 연령, 성별, 사회적 질병과 장애의 종류를 불문하고 평등한 간호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개별적 요구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간호 대상자는 관습, 신념 및 가치관에 근거한 개인적 요구를 존중받고 그 요구와 상황에 맞는 간호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생활 보호 및 비밀 유지인데요. 개인 건강 정보를 포함한 사생활을 보호받고 비밀 유지와 최소한의 정보 공유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이것을 보호해 주어야 되겠죠. 네 번째는 알 권리 및 자기 결정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의 전 과정에 대상자가 참여해야 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설명을 듣고 의사결정할 권리와 간호 행위를 선택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환경 보호 및 취약한 간호 대상자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간호의 전 과정에 안전을 보장받고 사회적인 유해환경, 재해, 빈공, 생태계의 오염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생명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생명과학 기술을 적용받으면서 치료를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때 인간 생명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권리가 대상자에게는 있고 간호사는 이러한 간호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지 되고 간호윤리 강령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간호사는 대상자의 권리를 알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제간호사 윤리강령입니다. 국제간호사 윤리강령이 처음으로 채택된 것은 1953년 브라질 제10자 국제간호협의회 ICN 총회에서 국제간호사 윤리강령을 채택하였고 전 세계 간호사들의 간호행위와 윤리적인 기초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제정할 때도 국제간호사 윤리강령을 기본으로 제정을 하였다고 보면 될 수 있겠고요. 국제간호사 윤리강령도 서문과 규약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서 간호사와 인간, 간호사와 실무, 간호사와 전문직, 간호사와 협력자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간호사의 기본 책임은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우리 간호사의 책무와 똑같죠. 이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고요.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는 평등한 간호를 제공하겠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개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집단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자율성 존중을 포함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에 기본적인 동의를 구한 다음에 간호를 제공하겠다고 되어져 있고요.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를 하고 간호 업무 표준을 준수하고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며 의사결정에서 옹호자의 역할로 대상자에게 최선이 되도록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의 권리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권리는 리스본 선언에서 채택이 되어져 있고요. 요즘 의료기관에 가면 병원 입구에 들어가면 환자의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것이 게시되어져서 모두 볼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병원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디죠? 원무과죠. 원무과 직원들 뒤편에 보면 환자의 권리와 의무가 게시되어져 있고 이는 우리나라 의료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 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나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의 권리는 리스본 선언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 채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환자는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자율성 존중 원칙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환자는 어떠한 외부의 간섭도 없이 자유롭게 임상적, 논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의사에 의해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세 번째는 환자는 자신의 질병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얻은 후에 치료를 수락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 세 가지 내용들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사결정 있는 그러한 대상자는 자신의 치료를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는 자율성 존중 원칙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환자는 자신의 의사가 진료와 관련된 비밀 또는 개인적인 비밀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였고요. 5번째는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6번째는 환자는 어떠한 종교라도 성직자의 도움을 비롯한 정신적, 도덕적 위로를 받아들이거나 또는 거절할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간호를 할 때 간호 대상자의 의견을 존중해야지 되고 대상자를 중심으로 간호 행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대상자의 요구들을 존중해서 해야 되는 것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환자의 권리를 존중해서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간호를 수행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그리고 국제간호사 윤리강령, 그리고 환자의 권리와 이것을 보호하는 의무가 간호사에게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간호사와 대상자 간 윤리는 다음 동영상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